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에서 9번째 시즌을 보내며 통산 400번째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서 평가받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현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 이어 영국을 대표하는 정론지 더 타임즈가 손흥민 선수의 현재 위상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을 넘어선 토트넘의 올타임 베스트로 평가하며 주장으로서 또한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의 뒷이야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었던 선수라는 독점 보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더 타임즈가 이례적으로 극찬한 내용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론지 더 타임즈가 일요일판 썬데이 타임즈를 통해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가 있던 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리 케인의 인기를 능가하는 선수가 되었는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인기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를 집중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전문은 한국 선수 손흥민의 인기가 유니폼 판매량에서 토트넘의 홈그라운 선수들, 토트넘의 유스 출신, 토트넘의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쾌활한 성격이 오히려 올 시즌 그의 무자비한 경기력적인 활약을 가려지게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선수인데 항상 웃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가려지고 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특징과 다양한 영향력, 다양한 강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보낸 최고의 10년 시대를 보낸 선수 중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단 한 명의 이름입니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의 이름이 한 명씩 홈 관중들에게 평소와 같이 활기차게 호명되는데요. 해리 케인이 이전에는 항상 그 이름의 피날레를 장식해왔습니다. 케인의 이름은 킥오프까지 함성이 이어지도록 한 주인공이었죠. 즉 토트넘 최고의 인기 선수는 항상 케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 이름이 손흥민이고 케인을 향하던 토트넘 홈팬들의 함성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케인의 존재가 잊혀질 정도로 토트넘의 유스 출신으로서 토트넘의 역대 최다골,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까지 노리던 토트넘 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긴 케인이 지워질 정도로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토트넘의 모든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전반전 경기의 첫 번째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 전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소집한 팀의 허들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 주장 완장을 매만지고 조정하면서 중앙 자리로 뛰어 올라갑니다. 경기장의 모든 스탠드에 앉은 팬들의 유니폼 뒷면에는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요즘은 수탁군단 토트넘의 팀 깃발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기가 더 많이 나부끼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관중석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케인이 토트넘의 부적이자 북런던 거리의 소년으로 클럽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다면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심장이자 빛나고 있는 새로운 엔지 포스테코글루 시대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이로드 지역에 위치한 토트넘 클럽샵에는 홈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700여 벌의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는 해리 케인이 이미 토트넘에 있던 시절에도 케인보다 더 많은 유니폼 판매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떠난 이후 손 넘버 7이 새겨진 토트넘 유니폼의 경기 매치데이 당일 판매량은 이제 1000여 장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의 지위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언젠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트로피 사냥을 마치고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면 케인이 다시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케인이 점점 더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팀에서 뛰고 싶어 했고 또 그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죠. 손흥민 선수가 케인보다도 더 많이 토트넘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현재 자신이 있는 곳 토트넘에서 행복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운명이었던 북런던이 자신의 고향인 영웅 해리 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강원도 춘천 출신의 스트라이커 손흥민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자신이 토트넘 호스퍼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그의 성격은 넓은 붓질로 그려지는 등 모순이 있습니다. 즉 재능 있는 선수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굉장히 조금은 이제 이타적이고 사교적이고 수더분한 정말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이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색적이라는 것이죠.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특히 카메라 앞에서 대중들의 시선 앞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팀 동료인 벤 데이비스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아간 선수였다고 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본인의 아버지가 그를 끌어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기자들에게 큰 절까지 하며 사과를 할 정도로 예의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수백여 명에 달하는 한국 팬들 그리고 영국 현지 팬들까지도 토트넘 훈련장 밖 도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팬들을 배려하는 관대함으로 팬들의 건강과 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 나와서 한 명 한 명을 응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 토트넘의 직원은 손흥민 선수가 절대 팬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게 염려되면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런 행동을, 팬 서비스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꼼꼼한 유형의 장인일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전임 감독 안토니오 콘테조차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내 딸에게 완벽한 남편, 사윗감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인품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면, 또 다른 강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를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윙어 포지션에서 치명적인 센터 포워드로 변신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강인하면서도 까다로운 주장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마냥 좋은 사람이고 무른 사람이 아니라 선수로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고집스럽고 또한 완고하며 투철한 선수라는 것이죠. 토트넘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월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을 볼 때마다 웃고 있고 모두가 손흥민에 대해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면에 있어서 가끔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한국 대표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승리를 원합니다. 그는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뭔가 옳지 않다면 그는 말할 것입니다. 웃으면서 다독이기만 하는 주장이 아니라 쓴소리도 하고 강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레싱룸에서 혹은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강하게 이끌어내는 리더라는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 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통산 400번째 출전 경기였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 휘슬이 울린 후에도 잔디밭에 앉아 후반전 역습 상황에서 패스를 놓쳤던 데안 쿠루셉스키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는 토트넘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한국 대표팀 주장직 이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런 면모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아시안컵에서 대표팀 동료 이강인이 팀 회식 자리에서 탁구를 치기 위해 일찍 자리를 뜨면서 손흥민 선수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은 손흥민 선수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토트넘 내에서도 후배들이나 동료 선수들을 강하게 다그치면서 정신 집중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한 번에 4시간씩 킥업 연습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세밀한 터치를 할 수 있게 연마해왔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끈기에서 비롯된 손흥민 선수의 투철한 프로 정신이자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기록도 더타임즈에서 그래픽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2015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 현 시점까지 9시즌 동안의 공격 포인트 기록은 해리 케인이 231개,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서 올 시즌의 기록을 추가할 수 없게 되기는 했지만 189골 42도움으로 1위고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이번 주말 경기 전까지 153득점 67도움으로 220개의 공격 포인트로 2위, 그리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였던 것이죠. 178개의 공격 포인트, 118득점에 60도움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맨체스터 시티의 황금기를 이끈 플레이메이커 케빈 더브라이너의 174개의 공격 포인트, 67득점 107도움을 능가하는 기록이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의 164개의 공격 포인트, 129득점 35도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더브라이너보다는 훨씬 득점력이 뛰어나고 바디보다는 훨씬 도움 능력이 뛰어난 제2의 티에리 앙리라고도 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선수들로 보자면은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단연 독보적인데요. 득점 기록에 있어서 11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득점 2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호 한국인 선수이기도 한데요. 19골이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100골 가까이를 적게 넣은 것이고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 중인 황희찬 선수가 18골로 3위, 그리고 과거 스완지 시티와 썬더랜드 등에서 뛰었던 기성용 선수가 15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 4위까지 모두 한국 선수인데 다른 아시아 선수, 일본의 오카자키 신지가 레스터시티의 우승 멤버 당시 조커로 뛰면서 14골을 기록했던 것이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이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보다 앞으로 당연히 119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00골 가까이가 적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높은 기준을 고집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측근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햄스테드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서 성찰을 하고, 또한 매일 밤 어떤 스케줄이 있든 간에 한국에서 데려온 개인 물리치료사 안덕수 트레이너에게 2시간 동안 개인 치료를 받으며 몸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항상 해왔고 항상 자기의 규율을 지켜왔기 때문에 30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20대 선수들의 준하는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와 향상심이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전성기를 유지하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선수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례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선수단 앞에서 새로운 주장을 지명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맨 앞줄에서 즉석 연설을 요청받았는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팀 동료들에게 강조한 3가지 키워드는 책임감, 행동, 규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또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손흥민 선수가 선수단을 대상으로 경기 전날 밤 훈련장에서 언제 잠을 자야 하는지,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와야 하는지,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는 부분들부터 선수단의 기존 루틴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부분까지도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주장으로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 농담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교환하고 의견을 만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손흥민 선수가 팀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 시즌 개막전이기도 했던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 전날 밤에 손흥민 선수는 제임스 매디슨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경기 전 허들 선수들이 어깨동무해서 얘기를 나누며 화이팅하면서 시작할 때 경기장 중앙이 아니라 토트넘 팬들, 원정 팬들이 위치한 좌석 앞에서 하자고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것 역시 뜨거운 모습을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콘테 감독의 비참한 임기가 끝난 이후 클럽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 해리 케인 등 이전의 주장단에 속한 선수들이 모두 매각됐고,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선발 멤버 중에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만이 현재 팀에 남아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우선 과제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던 이전 시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연속성이 될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드레싱룸을 초월해서 파벌 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롭고 취약한 부분의 집합체에게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그룹으로 쪼개져 있을 수 있는 본질적일 수밖에 없는 축구팀,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이 축구팀 안에 하나로서 모든 가교 역할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가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가 매우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 영입한 메디슨, 그리고 영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메로를 주장단에 포함시켰지만 가장 오랜 고참인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세우면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흥미로운 부분인 겁니다. 이 직책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밖으로 나가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직을 맡긴 게 손흥민 선수에게 책임감이라는 족쇄를 채운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오히려 주장이 됐을 때 그 부담감 때문에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부담감을 더 많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타적이기도 했던 모습이 이타심과 더불어 이기심이 또한 팀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의 효과를 낸 것이라는 것이죠. 역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득점 기록 세부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118득점으로 압도적인 1위이고 현재 이제 프리미어리그 일본 선수인 브라이튼의 미토마는 겨우 10골에 불과합니다. 과거 이청용 선수가 볼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8골, 일본 선수인 카가와 신지 맨유에서 6골, 일본의 미나미노 선수가 리버풀과 사우스햄튼에서 팀에서 6골, 그리고 과거 요시다 선수가 사우스햄튼에서 6골을 넣었던 것, 즉 굉장히 초라한 기록인데 손흥민 선수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반열에서 평가된 선수라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통해 정상에 오른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가장 흔한 경로를 피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호주 사람은 크리켓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고 또한 아시아의 선수들은 테크니션이라거나 주장이 아니라 좋은 일꾼, 부지런히 뛰는 조연, 언성 히어로가 되어야 한다는 오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에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지 2년 차에 손흥민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자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 본인은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게다가 박지성 선수가 먼저 해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현재 31살인 손흥민 선수는 클럽과 국가의 주장을 맡고 있으며 그의 뛰어난 기술력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18골 미만을 기록한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즉 데뷔 시즌 이후의 기록, 적응기가 있었던 2015-16 시즌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시즌에서도 대부분 18골 이상을 넣은 거예요. 특히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약한 발, 왼발로 넣은 46골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국적이 더 큰 대형 이적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스페인이나 브라질 국적이었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케인과 함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거나 가레스 베일의 길을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 것이다라고 궁금해합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커리어를 점프시킬 때 이적하지 않았던 것이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남미 지역 마케팅까지 고려한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 손흥민 선수가 브라질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영입했을 것이다.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엇보다 스페인은 비유럽 쿼터가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또한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중 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은 토트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시기가 20대 후반으로 나이와 연봉이 가장 강력한 클럽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며 시기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국적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20대 후반에 이르러 최전성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30대 접어든 선수에 대해서 큰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하는 팀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 덕분에 토트넘에서 오래 뛸 수 있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이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성기를 잘 유지하고 더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그냥 좋은 사람에서 업무의 마스터, 최고의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팀을 책임지고 있는 언더스터디로 활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타임즈는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아껴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앞으로 더 대단한 활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 이후 진행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9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현재 10개를 기록하고 있는 도움 1위 파스칼 그로스, 키어런 트리피어, 올리 왓킨스를 추격하며 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가능성을 높였고요. 현재 24개의 공격 포인트는 지난 시즌 득점왕인 엘린 홀란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 기록과 같은 수치이며 28개인 올리 왓킨스와 4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15득점은 19골인 홀란의 득점 기록 4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득점왕 등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4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입니다. 이 사이에 예정됐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연기되었는데 언제 재배치될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요. 4월 마지막 경기는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로 예정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그리고 연기된 첼시와의 또 다른 런던 더비는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새 역사 도전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